여러분, 요즘 자산 진짜 줄줄이 폭락한다는 이야기가 맞을 정도로 자산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영끌한 사람들, 비투한 사람들, 이들은 어쩌나. 자칫 잘못하면 영끌한 사람들, 비투한 사람들이 신용 불량자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투나 영끌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비투나 영끌은요. 여러분, 당장 이 지표부터 보자고요. 코스피가 최고가 대비해서 20.9%가 빠졌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20.9%가 빠졌으면 이게 비투의 대명사가 주식시장인데 주식시장에서 2030이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요? 예, 제가 생각해서는 여기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가늠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2021년 7월 6일 날이 최고가였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내리막길이었는데 2021년 7월 6일이란 말입니다. 아직도 비투가 성행을 할 때예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떨어져서 손실을 받거나 실제 반대 매매로 이루어져서 손실을 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게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코스피가 계속 빠지는데 비투는 계속 일어났으니까 신용융자라는 게 여러분 줄어들었기는 하지만 아직도 26조 대잖아. 26조 대.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투한 사람들은 그만큼 충격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주식시장이 떨어지니까 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서울의 아파트값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2020년 5월 25일 날 서울의 아파트값이 마이너스 0.02%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 4주차 서울 아파트값이 마이너스 0.01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충격이 옵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영끌한 사람들 어떡하나요? 영끌한 사람들은요. 집값이 올라야 그나마 신이 나서 그 집값을 집을 사기 위해서 빌렸던 돈에 대해서 갚는 게 편해집니다. 마음도 편해지고.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2021년 8월 4주차에 0.22%로 최고치를 찍더니 지금은 마이너스 0.01이 되니까 뭐 서울 전역이 집값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실제로 보면 여러분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광명까지 경기도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곳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 한국 부동산 정부가 통계 조작하는 곳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난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가보면요. 실제 추세적으로 집값이 하락 반전하는 곳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락 반전하는 곳이. 실제 종로구에서도 0.01이죠. 광진구도 그렇죠. 동대문구는 0.02%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강북구도 0.03%로 더 크고요. 도봉구도 0.02%, 동작구나 강동구는 0.01%입니다. 제가 있는 이 송파구는 제로예요. 제로. 보합세. 서울 전체가 보면 흐름이 추세선 흐름이 하향으로 이어지고 이제는 0을 지나서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는 건 저는 이게 충격의 도가 점점 커진다고 보는 겁니다. 게다가 경기도도 광명시 같은 경우는 0.02%가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충격의 도가 저는 점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것은요. 비투나 영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도 있습니다.
제가 화살표를 표시해 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대장주라고 이야기하는 비트코인은요. 최고가 대비해서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절반으로. 예, 한때는 8천만 원이 넘어가던 비트코인의 어떤 한 개당 가격이 지금은 4,420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 절반 가격으로 뚝뚝 떨어진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되면 자산이 줄줄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주식은 악소리를 내고 부동산은 이제 악소리를 낼 만하고요. 자산, 암호화폐 시장은 곡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예, 이 정도라면 말입니다. 예, 2030들이 빌린 돈 이거 갚을 수 있을까요? 이거 갚기가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2021년 2분기까지 여러분 20대 30대의 부채를 보면 부채가 엄청납니다. 458조 7천억 원입니다. 458조 7천억 원. 예, 이게 20대 30대가 벌이가 좋으면 다행인데 이게 결국 벌이가 아무래도 40대 50대보다는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갚기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돼요. 갚기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면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예, 신불자가 되는 거죠. 주식에 투자했다가 빚만 지는 거고요. 예, 연끌해서 아파트에 투자했다가 결국은 이자 부담 때문에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맞아지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그야말로 벼락거지가 된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시장 자체에서 이들이 버텨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저는 이들이 버텨나갈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집값이 추가로 하락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추가로 하락하면. 예, 이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가 지나면 달라질 거다. 예, 집값이 오를 거다 이 말이거든요. 예, 말인즉슨. 그런데 대통령 선거 3월 9일이 지나고 나면 이게 올라갈 건가 내려갈 건가는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금리는 올라가고요. 시장에는 긴축 발작의 여운이 계속 커질 거라는 거예요. 과연 그 상태에서 집값만 나홀로 고공행진을 할까요? 나홀로 고공행진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예, 집값 자체도 나홀로 고공행진을 못하고 결국 집을 산 사람들의 곡소리가 커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속단하지는 않습니다. 집값이 떨어진다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김병의 효자 없다고 그랬죠. 김병의. 마찬가지로 대출 규제가 깐깐하게 묶여가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옥죄는 것은 앞으로도 갈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대출 규제 문제는요. 가계부채가 워낙 세고 기업부채가 워낙 세기 때문에 대출을 계속 열어줄 수는 없거든요. 그 충격파가 저는 커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결국은 규제가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집값이 떨어진다. 마음속의 어떤 심리가 그렇게 붕괴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붕괴됐을 때 집값이 추가 하락할 수도 있는 거죠. 집값이 추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예, 지금 인구 구조도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출생률이 얼마나 떨어지고 있습니까? 이제는요. 젊은이들이 1인 가구로 독립하는 게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할 만큼 다 했다. 예, 앞으로 1인 가구로 더 독립할 사람이 많이 남았느냐?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결국 이 30대 20대 이들이 갖고 있는 부채가 폭발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20대도 신불자 30대도 신불자가 생길지도 모른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예측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지표를 종합해서
민간에서 나오는 지표 또 정부에서 나오는 지표 이 모든 지표를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저도 이런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때 진짜 고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2년 동안 말해왔던 기조하고 틀리는지 맞는지 정확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 기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에게는요. 만약에 왔다 갔다 하면 이것은요 신뢰성을 잃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진짜 많은 지표를 보고요. 제 나름대로 이게 맞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을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아침에 6개 아이템을 잡을 때도요. 진짜 고민합니다. 이게 시장에서 좀 저 끝에 뭐 쉽게 말하면 중요 요소가 아닌데 끄집어내서 내가 일부러 중요 요소로 만드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까지 많이 하거든요. 시장의 어떤 주류의 요소를 가지고 주류 핵심이 되는 요소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려야지 비주류의 요소 저 끝에서 노는 요소를 끄집어내서 주류인 양 이야기하는 거 이거 안 하려고 진짜 노력하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30대 신불자 생긴다 이야기는 제가 오늘 또 처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갈 가능성 20대 신불자도 생긴다 이렇게 갈 가능성 굉장히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이 줄줄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가 심각한 양산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너무 급하게 빠르게 변하는 거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이게 뭐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인지하고요. 이 위기로 받아들이면서 시장을 냉철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위기에 살아남는 것은 당연하고요.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여러분의 생각과 저의 생각 이런 것이 하나가 돼서 집단지성이 만들어지고 그 집단지성이 우리를 위기에서 꺼내주는 것은 당연하고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